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요, 엄청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무려 8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이 버티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강력한 경제 폭풍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과연 어느 쪽이 이기게 될까요?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미국 시장은 AI 덕분에 실적이 좋아진다면서 막 주가가 오르는데 왜 똑같은 AI 테마를 가진 우리 한국 시장은 혹시 거품 아냐? 하면서 힘을 못 쓰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거대한 힘이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는 어떻게든 시장을 밀어 올리려는 막대한 현금이라는 거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모든 걸 얼어붙게 만들려는 거대한 폭풍이라는 거인입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의 운명은요, 바로 이 둘의 싸움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거인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무려 86조 8천억 원. 이게 지금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려고 맡겨놓은 돈, 즉 투자자 예탁금인데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와, 이렇게 돈이 많으면 시장이 아무리 떨어져도 이 돈이 받쳐줄 테니 든든한 바닥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글쎄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현금 더미,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사실 이게 시장 전체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할 거라는 건 어쩌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돈은 사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돈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IPO, 새로 상장하는 기업들의 주식 공모 청약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 전체를 구하기보다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대박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한쪽으로만 돈이 쏠리는 유동성 편향 현상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인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달러당 1,450원이라는 높은 환율이죠.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뭐랄까 심리적인 마지노선, 일종의 레드라인 같은 거예요. 환율이 이렇게 높아버리면 한국 주식을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냥 한눈에 깍 들어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와, 주가 싸다 하면서 지난주에 6,900억 원어치를 사들였어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높은 환율 때문에 위험하다 싶어서 각각 4,700억 원, 2,200억 원어치를 팔고 떠나버린 거죠.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팽팽한 줄다리기 대체 언제까지 갈까요? 이제 다음 주면 단 하나의 숫자가 발표되면서 이 싸움의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굵직한 발표들이 줄줄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딱 한 곳에 쏠려 있죠. 바로 목요일 11월 13일. 이날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 즉 CPI가 사실상 모든 걸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들 난리일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요. 이게 높으면 물가가 비싸다는 거고, 그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한다는 신호예요. 반대로 이게 낮아지면 이제 금리 좀 내려도 되겠는데?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요.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불공평한 게임 같다는 거예요. 비대칭적 위험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CPI가 잘 나와도 시장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조금 오르고 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주 만약에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먹을 건 별로 없는데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와, 근데 진짜 드라마틱한 건요. 이 글로벌 빅 이벤트가 우리나라의 IPO 광풍이랑 정확히 같은 날에 겹친다는 겁니다. 목요일 오전에 우리나라에서는 IPO 청약 때문에 돈이 쫙 빨려 들어가고 그날 밤에 미국에서 CPI가 발표되고 그럼 다음 날 아침 우리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변동성이 엄청나겠죠? 자,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그럼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다행히도 이 폭풍을 헤쳐나갈 아주 명확한 게임 플랜이 있습니다. 전략은 아주 간단해요.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일단 멈춤.
CPI 발표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둘째,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냉정하게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행. 분석이 끝나면 미리 세워둔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플랜 A는 뭐냐? CPI가 시장 예상대로 잘 나왔을 때입니다. 이럴 땐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반도체나 AI 관련 우량주들 위주로 조심스럽게 다시 담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플랜 B, 만약 CPI 쇼크가 온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현금을 꽉 쥐고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거시경제의 폭풍이 지나가기 전에 IPO를 쫓는 것은 감수할 만한 위험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그 IPO 하나 먹겠다고 굳이 위험한 바다로 나갈 필요가 있냐는 거죠. 단기적인 욕심보다는 큰 그림을 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선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우리 시장에 대기 중인 이 86조 원의 힘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경제 폭풍에 대비하시겠습니까? 그 운명의 날 11월 13일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